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스팀 교육의 메카 교육부 지정 스팀 선도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학교 백송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책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백송고등학교 과학교사 배상일입니다. 오늘 백송고등학교의 행복한 책방에서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유작인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란 책을 90명의 행복한 책방 지킴이 학생들과 함께 읽고 험난한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사 패널로는 권석, 이난영, 김지연, 홍정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1학년 원희호, 2학년 서은교, 이은진 학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일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고 있는 2학년 이민영, 이정수 학생도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행복한 책방 시청해주시고 중간에 제시되는 퀴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리로스쿨에 소감문을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책의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에 대한 이야기를 백송고등학교 권석 사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백송고등학교에서 일하게 된 사서 권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행복한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할 수 있게 된 거 최대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이번에 읽어보게 되었어요.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 20세기의 인문학계의 거두로서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리고 좀 대단한 게 약 40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9개 국어, 9개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도서관의 모든 책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기억력의 괴수이기도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자택에서 암투병 끝에 사망하였는데, 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인문학계 거장의 마지막 길을 가는 길을 애도할 정도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기호학자,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기호학자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호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저도 이제 기호학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기호학이 뭘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호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고 기호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며 공유하는 행위와 그 정신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꽤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걸 통해서 문학으로서 승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적 문제를 첫 논문으로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기호학에 입문하여 현존하는 기호학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해졌는데, 자, 소설가가 아까 얘기한 듯이 기호학자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처음에 이분이 자,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그저 소설을 그냥 하나 써보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때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어느 수도사가 도서관에서 살해됐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소설을 쓸 때 언제나 이렇게 씨앗이 되는 관념 혹은 이미지에서 출발해주는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통합적인 소설을 배경을 만들어내고 글 쓰는 작업은 맨 나중에 한다는 있다고 하네. 이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장미의 이름을 쓰기 전에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 그림을 그렸고, 전날의 섬이라는 책을 쓸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남태평양에 가보고 2, 3년 동안 소설에 나오는 대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소설을 쓰는 과정이 6, 7년, 길게는 8년 가까이 계속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1년에 한 편씩 장편 소설을 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에코 이 사람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소설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독자 때문이다. 사람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유일한 것은 쇼핑 목록일 뿐이라는 그의 쇼핑 목록 이외의 모든 글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써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글이란 오로지 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며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는 불행한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um베르토 에코는 굉장한 골초,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하는데 이분의 사인도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골초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과거에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담배를 선물하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부자로 보인다라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노년에 가서는 금연을 했는데 금단현상으로 위스키를 껴안고 살았다고 하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수필이나 칼럼에 가까운 잡담글을 상당히 많이 쓴 인물이지만 그러한 글에서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 같은 신변잡사 이야기 자체를 주제로 삼는 면모는 별로 없고요. 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더라도 주제는 물론 이 책 저희가 읽어본 이 책도 그에 해당되겠지만 주제는 상당히 진지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와 같이 자신의 익숙한 것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들이 그의 취향을 짐작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담으로 에코는 카메라나 사진을 찍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거 30대 프랑스 남부 해변에 여행하다가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았지만 인화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서 추억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의 카메라 의존증, 여기 책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집착하는 행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책에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딸기 크림과 크림 케이크가 그 파트가 있어요. 보면은 좀 저는 이게 제목이 딸기 크림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좀 부드럽고 좀 재밌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 사람이 당시 이탈리아 이제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그 나라에서 피난을 가다가 시체를 보고 사람의 뇌수를 보고 딸기 크림처럼 묘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의 고통에 무덤덤해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직접 체험으로 얻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기억력을 굉장히 오래 간직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작가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um베르토 에코의 저희가 읽은 이 작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분들께서는 발언하시면서 발제하시기 전에 셀프 자기소개 해주시고 책에서 꼽을 만한 문장, 저희 책본문이라고 했는데요. 책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책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어땠을까 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제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이야기에 대한 추가 의견 주시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입니다. 이난영 선생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손님 이난영입니다. 아시죠? 물리하는 여자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물리교사 이난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umberto 에코 이 책 읽으면서 참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분야를 뭐 밀당하듯이 그렇게 책을 좀 많이 봤고요. 제가 뽑은 책 본문은 그 3부 음모와 대중매체에 있는 부분에서 영웅이 필요한 나라는 불행하다. 그 나라에는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보통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보통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학교,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이 더 멋진 곳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본문으로 선정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뭐 좀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과학교사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여기에서 현대 미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동적인 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유동사회라는 말을 써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우주도 뭐 미친 듯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이 커다란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하고 매우 비슷하고 어쩌면 이 사회를 우리가 뭐 진짜 미친 사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오히려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입자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다하듯이 저도 내 역할을 다한다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저는 또 과학교사의 입장에서 사회선생님의 입장에서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뒤통수를 딱 때릴 만큼 그 제목에서도 헉했던 게 뭐냐면 교사는 어디에 필요할까?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직업이 그거이다 보니까 교사는 어디에 필요하지? 라는 진짜 작년 온라인 강의들이 성행하면서 너무너무 멋지고 잘 가르치는 인간 강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좀 되돌아봤던 저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저를 되돌아봤던 부분이 사생활의 상실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런 SNS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SNS 활동을 하면서 또 개인정보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만 자기의 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약간 모순적이지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양가적인 감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주시거나 공감하시는 이야기나 아니면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문장을 읽고 이제 영화 같은 매체에서 영웅은 항상 칭송되면서 주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면에 개인의 의무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후 교사가 된다면 영웅 같은 교사가 아닌 저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꿈이 초급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관점에서 올바르게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요. 추가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그럼 다음 책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은 학생 패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실 학생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고등학교 2학년 3반 서은교 학생입니다. 수강특강 학생 패널로 참여하게 된 2학년 3반 서은교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제가 뽑은 책의
책에서 꼽은 문장은 자도 인종주의의 여러 형태 168페이지인데요. 타인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유기 원칙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이유는 세계 시민으로서 윤리는 이해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세계의 분쟁의 해결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민의 윤리는 공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눠 꼽은 얘기는 상호 모두에서 비롯된 폭력의 재현, 전쟁과 테러 같은 것을 막고 소통하는 세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사례로 파리테러를 꼽았고 저는 이를 통해 상호 무지를 넘어 상호 이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칭으로는 소통 원정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미친 세상을이라는 책의 제목이 상호 무지로 인한 폭력의 세기, 전쟁과 테러라고 생각을 했고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척을 넘어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기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이해를 위한 소통의 장자 외국의 한국어 아니면 반포의 전문대수로 저는 동아리를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아리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행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파리에서 어떤 여배우가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먹는 것 전부인지 저희는 개고기를 식용하지 않는데도 외국에서는 아직 그런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국어로 일단 짧은 그걸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그냥 학교 배송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약간 바꿔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요즘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인종혐오 문제 이런 것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경향이 커져서 그런 악성 루머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더 이야기 없으시면 더 이야기 주실까요? 홍정우 선생님. 제가 이제 은교학생 얘기를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피터 싱어라는 유의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동물 해방론을 주장해서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종차별주의에 반대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종을 뛰어넘어서 인간 종족이나 동물 종족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물 보호론자 있잖아요. 동물 권리론자들은 이제 우리가 개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식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나 돼지나 이런 다른 몇 타입 양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혐오심을 별로 안 느끼는데 유독 개, 강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과연 종차별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독불인데 그거랑 또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나 말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인공 임신 중절 합법화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법에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아는 무조건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무조건 인공 임신 중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종차별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종 간의 차별도 그렇고, 또 요 어떤 태아와 인간의 사이도 그렇고 어떤 구분점이 굉장히 약간 모호한 경계에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어디까지가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화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나 그 동아리 만드시면은 한번 그 주제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왠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안 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선생님인 중고등학교 사회교사 김지연입니다. 제가 뽑은 책 본문은 2부 인터넷 세상에 있는 아까 사정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딸기 크림 케이크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뇌에 부담을 주는 이런 기계눈은 평소엔 교양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정신까지 일그러뜨리는 듯하다라는 부분과 또 이나영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신 교사는 어디에 필요할까라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같은 2부 인터넷 세상에 있는 핸드폰을 삼키다 이 부분에서 정보사회와 관련해서 매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현재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매체를 통한 소통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세대인 학생들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접촉이라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고 현재 뭐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매체를 통한 소통에 익숙한 거 플러스 또 대면 접촉의 의미가 어떨지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나오고 있는 기계눈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발달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말썽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거리를 걸을 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도 사실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 핸드폰을 쥐고 있는 친구들 또는 쉬는 시간에도 친구와 함께 얘기하면서도 손에서는 계속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핸드폰을 쥐고 있다든지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손과 눈은 핸드폰을 향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 실제로 에코도 책 내용 중에 지금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른들은 영원히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어른으로 클 가능성을 또 타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또 책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에코가 이 칼럼을 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뽑은 딸기크림 케이크도 이 칼럼이 기재된 날짜가 2012년 7월 10일이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지난 시대인데 그 시기와 현재가 굉장한 시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변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문제들이라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감을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또 현대사회가 변화가 빠르다고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살펴보면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돌머리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고 이런 시대에서 모바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신 테크놀로지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고정시켜줄 가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계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기계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계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계에 기록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또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기록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사과 선생님께서 작가 소개 때 잠깐 얘기해 주셨었는데 에코라는 작가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걸 굉장히 많이 기피했다고 나오고 있고 제가 뽑은 이 발문 내용 중에서도 그게 있는데요. 실제로 어디 좋은 곳을 여행을 가거나 갔을 때 우리가 카메라 사진을 들고 찍지만 찍고 나서 사실 다시 그걸 살펴본다든지 내가 기록한 내용을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기계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걸 인식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이 내용을 묻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휘호 학생. 아까 지연님께서 말했듯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거나 스모키의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저는 한번 사고를 당해봤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안 보는데 만약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는데 만약 가해자가 그걸 모른다면은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엄청 알아요, 피해자의.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건 일단은 스모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마음을 편히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스모피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치료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호 학생이 스몬비 얘기하셨었는데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도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보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스마트폰 좀비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핸드폰을 들고 버그만 바라고 하늘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스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길 갈 때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앞에 사람이 와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못하고 희호처럼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이런 사고를 또 당했다고 하니까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그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핸드폰만 들고 있으니까 아예 위를 보지 못해서 신호를 못 보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아예 바닥에다가 LED를 깔아서 저희 동네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초록색, 빨간색. 이제는 이제 급기야 이제 신호등까지 아예 바닥에 깔아주는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예,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그 광경이 펼쳐질지 되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눈을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미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기계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스마트폰에 너무 사실 거의 잠식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학생들에게 궁금했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핸드폰이나 기계눈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늘을 조금 바라보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 패널께서 이야기를 주시겠습니다. 2학년 5반 2학년 5반 2학년 5반 반이 생각이 안 나서 이은진 학생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고등학교 재학생 2학년 5반 이은지입니다. 저는 이번 행복한 책방을 통해서 콘텐츠 이름처럼 행복하게 책에 관해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경적을 뛰어넘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저희 사고를 넓히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저의 미래 진로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에서 손꼽은 문장은 2부 인터넷 세상, 아까 여러 번 언급이 있었던 교사는 어디에 필요할까 부분에 페이지 76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학교에서 지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들을 비교하고 토론하게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 교육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또한 요즘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전망이 안 좋다고들 평가를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교사의 의미를 찾게 해준 문장에서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에서 이 책에 나오는 교사뿐만 아니라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잊혀지는 각 분야의 진정한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올해로 이제 18년 차 되는 교사인데요. 제가 한 5년 정도까지는 이제 교사 생활할 때 선배님들이 하는 모습들을 따라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선배 교사 선생님들이 하셨던 수업 자료라든가 활동들이 우수했으니까. 근데 5년 이후로는 나만의 것을 좀 찾아볼까? 내 거는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시기가 꼭 와요. 그래서 은진 학생도 이제 교사가 돼서 5년 차 이상 정도 됐을 때는 나를 좀 바꿔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한 10년 차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내가 5년 차 이하였을 때 보고 배웠던 그 선배님의 입장이 되니까 바라보는 세상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했었던 토마토 키우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토마토 키우기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시대가 변화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변화하는 자세로 똑같은 그런 활동이라 하더라도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준다면 흔치 않은 것, 접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면 조금 더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교사는 그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신다면 그렇게 교사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드리겠습니다. 은진 학생이 아주 잘 잘 해주셨는데 저도 교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이제 일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기계가 좀 더 모든 걸 대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학생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예전만 해도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이 표를 끊어주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뭐 영무원 뭐 이런 지금 많이는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보통은 사람이 그럼 나중엔 뭘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그게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 사람의 관계가 더 밀접해져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 그거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쁜 일, 슬픈 일도 모든 걸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조력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대가 더 삭막해지고 더 편해지고 이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크게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혼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 기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없는 답변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언을 개그맨을 상당히 존중해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교사도 그런 거에 어떤 방면으로는 그런 잘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분명히 학생들은 저는 너무 좋은 게 학생들이라는 거는 원석이라고 생각해요. 원석.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은진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교사가 꿈이라면은 그런 걸 더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꿈을 키워나간다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면 접촉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이야기 주실 텐데요. 1학년
홍정은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동고등학교에서 1, 2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홍정은입니다. 저는 웅베르토 에코 책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 7부에서 제목이 너무 충격적인데 근데 읽고 나는데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 모든 장르요. 그래서 뻔뻔하고 멍청한 인간부터 황당하고 정신나간 인간들까지 이렇게 과격하게 작가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읽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부분의 이 부분에서 조금 책본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책본문은요,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돌을 던진 뒤에 재빨리 손을 숨기고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숱하다. 그래놓고는 또다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라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이 미안, 이런 지송, 이렇게 그러니까 두 글자를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 내뱉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도 뭔가 개선되지도 않고 그런 행동들을 너무 편하고 쉽게 다시 하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란 없는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왜 이 작가가 비용이 들지 않은 용서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는 게 용서를 구할 때는 그 용서를 해주는 사람한테 끝까지 용서를 받을 때까지 내가 아주 끈기 있고 집념 있게 정말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끝까지 용서를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용서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너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한마디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원상복귀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만 해도 2차 가해를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학교 안에서도 난무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연예인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정치인들 맨날 그 번지를 하는 공약을 계속 반복해서 선거철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비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똑같은 행동을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굉장히 아예 없다, 부재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벼운 용서 구함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완전 이제 인간관계 신뢰가 깨져서 이제 그 누구의 말도 서로 다 못 믿는 그런 불신 사회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많잖아요. 이런 용서 구함, 정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용서 구함 말고도 다른 정말 이건 정말 미쳤는데 우리가 미친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작가가 말하는 유동사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를 제안합니다. 말씀드려 주시죠. 저는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조금 거두는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비용이 들지 않는 사과, 지금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책 내용에도 있지만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은 작은 소규모 사회에서부터 커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도 우리 학교 사회에서도 이거에 반대되는 운동들, 그런 문화들을 개선해 나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공화어 운동 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들 쓰면서 조그마한 선행을 하면서도 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작가가 이탈리아 작가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정치인이나 안 그러면은 과거 파시즘의 공급제에서 희생당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의 후계자는 또 누구이냐 이런 말까지도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이 비용에 들지 않은 용서도 하는 것도 그나마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역설적으로 하기도 한 게 우리 이 파시즘이 여기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일본의 군국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용이 들지 않은 사과조차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은 2차적인 건 나중에 치더라도 아예 우리는 사과조차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용이 들지 않은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이거 사회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것마저 부재한다면 진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완전 미친 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학생 패널 중 마지막 발제자입니다. 1학년 원기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고등학교 1학년 4반 원효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꼽은 책 본문은 책의 비교적 초반에 있는 우리는 법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눈에 띄는 것이 기준점 없는 개인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거나 개안되어야 되는 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개안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5월 13일에 파주시청에서 어떤 한 노인이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짜증으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는 거를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이 좀 더 강화된다 그러면은 그런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을 사가지고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말한 우리는 법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장을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거나 개안해야 된다는 법이 뭐뭐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질문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기다려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중간에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행복한 책방 북콘서트를 듣고 계시는,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며칠까지죠? 소감 문제 책이? 월요일까지. 5월 17일 월요일까지요? 5월 17일까지는 독서 일집. 네네. 독서 일지죠? 26일까지. 네. 소감문은 5월 26일까지 리로스쿨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석 선생님의 책 본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면은 책의 파트에서 사랑과 증오의 책입니다. 책 본문은 사랑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지만 신문에서는 증오하는 자기 폭탄을 던짐으로써 사지로 뛰어든 영웅의 죽음이 얼마나 황홀한지 묘사되곤 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지금 사회가 그 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인류 역사에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적이, 인간이 달에 착륙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뭔가 자극적인 어떤 걸 요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매스컴의 그런 거를, 그 이유가 이제 달 착륙 이후로부터라고 그렇게 저는 보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매스컴 보통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은 실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보면은 제가 그냥 여기서 그 중에 와닿았던 거는 사랑 이야기보다 사랑이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그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보다는 자극적인 어떤 죽음, 그리고 약간 부정적, 그리고 잔인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환호하는 세상의 현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에 안타까운 그런 거. 역시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편하잖아요. 일단 편하고 편리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잃게 되는 진정한 가치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알더라도 점점 그런 거를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예전에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 유동사회가 해가지고 유동사회가 있기 전에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명확했다고 합니다. 뭐 사람, 그리고 뭐 인간의,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준점이 없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를 좋아하고 중독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이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중독, 그리고 그 반대의 증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쉬운 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역사적으로도 저희 뭐 사람들을 군국주의로 만드는 것도 증오심을 훨씬 그게 쉬우니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이나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나연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걸 듣고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저는 여기 지금 마지막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그런 뭐 전쟁 이런 게 누구나 딱 봐도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독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나연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 이것도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한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아까 그 시간에 좀 가져보게 됐어요. 이건 상당히 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이런 지금 사회 세태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저는 그 책본문을 그렇게 선정을 해보게 되었네요. 네. 아까 그 매스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옛날에 종이로 신문을 보던 때는 정말 제목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눈에 읽기도 편했는데, 요즘에 인터넷 기사로 가면서 상당히 자극적인데 이게 제목에는 있다고 하는데 내용에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다 읽고 보니까 뭐 이탈리아 얘기라든지 중국 얘기여가지고 좀 허망했던 적도 있고 좀 짜증났던 적도 있는데, 요즘 기자분들은 오로지 클릭수를 좀 늘려야지 광고 같은 게 붙기 때문에 점점 그냥 자극적인 면만 잡고 사회에 좀 선한 부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없어지는 예전만큼 좋은 기사가 많이 없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갑자기 또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사실 그래서 더 얘기하는 것처럼 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어떤 기자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좀 미쳐버린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순환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또 뭐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회귀가 되었다가 디지털적인 것도 회귀가 되었다가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 책방 처음으로 운영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부담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표정들이 한결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이탈리아 현실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움베르트가 살아갔던 그 세상의 시기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기가 달라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공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 읽으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조금 이렇게 읽으면 편히 읽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선생님만의 책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읽어야 하는지 단순하게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책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는 척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사고하는 방법, 세상을 대하는 방법 때문에 책을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을 너무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전부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책을 여러분들 그냥 막대해 주세요. 저렇게 홍정은 선생님처럼 홍정은 선생님 책 좀 보여주세요. 막대한 셀프. 막대해 그래야 책은 좋아하고요. 중간에 그리고 낙서도 엄청 하셨더라고요. 여기 사시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책을 내 책이라는 책과 빌려서 보는 책은 좀 의미가 달라요. 빌려서 보게 되는 책은 보고 싶어서 빌리긴 해요. 근데 바로 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산 책은 끝까지 언젠가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북이 됐던 종이책이 됐던 책을 자주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책을 나의 이 장식품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발간된 책들이 매년 4만에서 한 5만 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면 1%를 우리가 읽는다 해도 400권에서 한 500권이고 그러면 하루에 한 두세 권씩은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책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책은 겸손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지만 어떨 때는 막대해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학생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끝까지 온라인을 시청하고 있는 백성고등학교의 첫 번째 행복한 책방 지킴이 학생들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책을 통해서 공감하는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2학기에는 행복한 책방 2편이 이어질 건데요. 어떤 형태로 만나게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감문 제출을 꼭 해주시고 소감문 제출해준 친구들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움베르토 에코의 또 다른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감문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다 같이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들고 또 만나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또 만나요